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2024년 연말 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자산을 통해서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산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을 가지고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대부분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금 같은 경우도 한국에 이제 ETF 형태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 한투에서 금 현물을 가지고 ETF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그 금을 가지고 있는 이제 현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ETF를 통해서 한 해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 어떻고 절세 효과는 어떻고 그래서 내가 최종 얻는 소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숫자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현물을 가지고 있는 ETF가 해당되다 보니까 운用부수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줬습니다. 39.4%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제 21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비트코인 부럽지 않은 수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그런 상당히 2024년에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5,500만 원 정도보다 조금 더 급여를 받고 있는데 나의 세금 효과는 어떻게 되나? 연금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결론은 118.8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5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급여의 경우를 이제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이 가정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원칙. 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 계좌를 주로 활용해서 우리는 연금 계좌를 운용한다 라는 원칙 하에 이 둘을 합하게 됐을 때 내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9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메모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600만 원까지 밖에 납입이 안 된다. 추가 납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다. 라고 메모를 해 두시면 일단 두 번째까지 오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적용받는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 즉 5,50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는 실제 12%에 해당되는 소득세율과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1.2%이 둘을 더한 13.2 정도가 이런 이제 내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900만 원 중에서 13.2가 적용이 되는구나. 세율로 그렇게 되시면 세 번째 단계까지 무사히 오셨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에다가 세율 13.2를 곱하면 79.2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300만 원은 곱하면 약 39.6만 원 정도 됩니다. 즉 9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퇴직연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연금계좌의 세금 효과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18.8만 원이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효과와 절세 효과를 감안한 최종 나의 소득은 얼마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종 예상 소득은요. 11월 21일 이제 수익률까지 따졌을 때 에이스 KLX 금현물 ETF를 통해 갖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총 손익은 52.6%에 해당됩니다. 50%가 넘게 오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자산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올해는 이제 금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 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급여 소득 생활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율이 1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세금 효과가 아주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13.2%라는 수익률을 투자 효과에 해당되는 39.4%에 더하게 되면 52.6%, 즉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것들을 연말 정산에 잘 활용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도, 그러니까 금 투자에 관련된 수익률 차이도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3년 정도 만기가 되는 ISA 만기가 되는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런 이제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런 이제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할 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연금저축계좌가 상대적으로 IRP 퇴직연금 계좌에 비해서는 조금 중도 환매가 조금 더 이제 나은 부분이 있고요. 페널티는 있긴 있지만 하지만 이제 IRP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중도 환매가 거의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고 이제 사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2, 30년 뒤에 내가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연금저축 계좌를 월별로 한 50만 원씩 넣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한 25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 즉 월별로 75만 원씩 연금 계좌에 통째로 넣는다라고 하면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쪼개보면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50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을 차감한 75만 원씩 요거를 차감한 25만 원씩 넣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연간으로 9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IRP만 쓰겠다 나는 뭐 중간에 돈 찾을 일도 없고 IRP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월에 75만 원을 다 IRP 계좌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300만 원까지는 이제 소득공제가 또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꼭 잊지 않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저희가 금연물 KLX 금연물 ACE ETF로 만약에 내가 올해 투자를 했다 연초부터 라고 한다면 뭐 수익이 오른 부분 그리고 세금까지 환급받는 부분까지 절약한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50% 즉 52.6% 이익을 내가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12월이 가기 전에 꼭 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일반 계좌에서 옮기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돈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을 이 연금 계좌로 이제 또 이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자신의 어떤 투자 계획에 맞춰서 이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주식, 채권, 이제 대체자산들을 이제 각각 저희가 하나씩 저희가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자산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하거나 좋아하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채권에 이제 대체에 해당되는 나머지 자산들은 저희가 또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니 만약에 안 됐다, 난 이게 좀 먼저 보고 싶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먼저 이제 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대표였습니다.